우리 제 고향 아지매 할매요 잘 계셨니까? 살기 힘드시지요? 그래도 새해는 우리가 희망을 가지고 맞이해야 되겠죠? 희망을 가지고 통상적인 지자체의 토착 비리를 그리고 그 절차에 맞춰 검찰이 공정하게 처리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야당 파괴하고 정적 제거하는데 힘쓸 때입니까 여러분? 이재명이 그렇게 무섭습니까?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는 이재명 대표와 한동훈 장관 얘기를 집중적으로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한동훈 장관 얘기입니다. 검찰은 피해자 편이자 국민 편이다. 일단 이재명 대표에 대한 한 장관의 언급에 앞서서 오늘 한동훈 장관은 속초지청 신청사 준공식에 참석을 했습니다. 장관이 직접 검찰의 수사를 지휘하지는 않지만 제1야당 대표의 소환 통보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메시지도 당연히 집중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요. 먼저 그런데 이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오늘 춘천지검 속초지청 신청사 준공식에 한 장관이 참석을 했는데 검찰 업무는 장관이 바뀔 때마다 바뀔 게 없다. 검찰은 피해자 편이고 국민 편이다. 확실히 인식을 하면 국민의 사랑을 받을 수 있다. 원론적인 얘기를 하고 있긴 한데 그래도 좀 무게가 있고요. 어떻게 좀 받아들이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한동훈 장관 이야기는 배고프면 밥 먹어야 된다는 이야기와 똑같은 이야기죠. 그만큼 검찰이 가지고 있는 가장 원론적인 이야기인데 왜 원론적으로 들리지 않을까라는 것은 오늘 아마 이재명 대표의 소환 통보가 있은 다음에 이런 이야기가 나와서 아마 더 무게감이 실리는 것 같습니다. 예. 특히 오늘 저는 주목되는 게 한동훈 장관이 이재명 대표 소환에 대해서 지역 토착 비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어떤 정치적인 사안, 정치 보복, 지금 이제 그 이재명 대표는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한동훈 장관은 이 사건의 어떤 개념 정의를 지역 토착 비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즉 자치단체장이 특혜를 주고 그 기업으로부터 돈을 받은 바로 그런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만큼 이 사건의 어떤 성격 규정에 대해서 굉장히 큰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으로서 이제 이 사건은 그렇게 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특히 검찰은 국민의 편이 당연하지만 그동안의 검찰은 그러지 않았다는 흑역사가 있습니다. 분명 흑역사가 있고 보수 정권이건 진보 정권이건 다 그런 흑역사가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한동훈 장관은 이 말 자체가 굉장히 무게가 있는 말이다. 예. 그리고 또 실천하기 어려운 말이다. 그건 뭐냐면 결국 한동훈 장관은 지금 이제 정권 입장에서 어쩌면 이제 하고 있는데 문제는 한동훈 장관의 그 이야기하는 검찰권이라는 것은 현재 어떤 정권 당사자한테도 똑같이 적용돼야 되는 것이거든요. 예. 그런 의미에서는 이 이야기는 당연하지만 굉장히 그래도 무게감이 있는 이야기고 실천해야 될 이야기다. 이렇게 정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원론적이고 당연하지만 이걸 지키는 게 어렵기 때문에 그 원칙을 강조하고다. 검찰 업무는 장관이 바뀔 때마다 뭐 그게 전 정권이든 현 정권이든 바뀔 게 없다. 보시는 것처럼 검찰은 피해자 편이고 국민 편이다. 뭐 이와 연장선상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실제로 한동훈 장관의 법무부는요. 수많은 피해자를 만든 라임 사태 핵심 인물 김봉현 전 회장과 관련해서 이런 조치를 취했습니다. 도망간 범죄자가 이렇게 집중적으로 이 송환 요구를 받고 그리고 국가가 그렇게 노력할 경우에는 그렇게 계속 도망 다닐 수는 없습니다. 중대 범죄자를 외국에서 송환하거나 체포하는 것은 법무검찰의 고유 업무입니다. 특별한 방안을 세울 게 아니라 저희가 하던 프로토콜이 있고 지켜봐 주시면 저희는 성과를 낼 거라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이 정의가 살아있다는 걸 보여주십시오. 이 얘기예요. 끝까지 처벌하겠다. 끝까지. 노 교수님. 김봉현 전 회장, 김봉현 씨 지금 전자 팔찌 끊고 도주한 지 지금 40여일이 넘었고 아직 행방을 못 찾고 있는데 투자자에게 이 수많은 투자자가 1조 6천억 원의 피해를 입었다. 재판 중에 해외 도피했을 때 재판시효를 정지하겠다. 어제 이 부분을 입법 예고했는데 끝까지 처벌하겠다. 이런 부분들이 아까 한 장관이 얘기했던 검찰은 피해자 편이다, 국민 편이다 이런 거와 좀 연관이 있는 겁니까? 그렇죠. 한동훈 장관 늘 얘기하던 게 바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건데 이제 저 부분은 지금까지 좀 법에 공백이 있었던 부분이거든요. 예. 우리가 형사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처벌하려면 처음에 수사를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재판에 넘겨야 되고 재판이 확정되면 그 사람을 이제 감옥에 가둬서 교도소에 가둬서 처벌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수사 중에 해로 도피했다거나 하면 이른바 공소시효가 정지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귀국하면 언제든지 처벌할 수 있는 거 시간이 오래 걸려가지고도. 그리고 이제 형이 확정되고 나서 교도소에 수감하기 전에 도망갔다. 그러면 그때도 공소시효가 정지되는 걸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과 같은 이런 상황에서 예. 재판 도중에 해외 도피해버리면 시효 정지된다는 규정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재판 도중에 해외로 도피했다가 오랜 시간이 지나면 공소시효가 완성돼 버리는 그렇게 간주돼 버린 상황이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김봉현 회장 같은 사람 같은 경우는 아마 그런 법의 허점을 이용해서 해외로 도피하려고 했던 거 아닌가 싶어요. 근데 저렇게 되면 이제 형사소송법이 개정이 되면 앞으로 말씀드린 대로 수사 중에 도피한 것과 마찬가지로 공소시효가 정지되는 그런 규정이 적용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뭐 상당 기간 지나서 25년 이상 지나서도 25년 전에 지나기 전에 귀국하게 되면 다시 재판을 통해서 처벌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이 생긴다는 거죠. 예. 문제는 이제 뭐냐 하나 제가 생각하면 저 사람은 지금 현재 기소가 된 경우는 오래됐잖아요.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에. 예. 그러니까 중간에 지금 법을 바꾼단 말입니다. 그러면 공소시효가 진행된다는 공소시효 정지되는 규정을 이 경우에도 김봉현 회장 경우에도 적용할 수 있을까? 이 부분은 소급 처벌 금지 원칙이 또 문제가 될 수 있단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건 100% 정확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어쨌든 그동안 법에 공백이 있었던 부분을 좀 보완하려고 하는 부분은 맞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제가 짧게 천원만 드리면 예. 그러니까 지금 김봉현 씨가 도망가 있는데 김봉현 씨가 그동안 재판을 받으면서 수차례 검찰이 도망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영장을 청구를 했습니다. 예. 근데 그 법원은 계속 기각을 했어요. 예. 끝까지 기각을 했습니다. 그는 기각했던 지금 법원은 어떤 책임을 지고 있는지 제가 묻고 싶습니다. 물론 판사의 어떤 그 판단이겠지만 그러나 수차례 걸쳐서 도망갈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차례 영장을 기각해서 지금 저렇게 40여일 동안 잡고 있지 못한 이 상황에 대해서 법원은 어떠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는지 한번 지적하고 싶습니다. 당시에도 지금도 꽤 그 법원의 판단에 논란이 있긴 했습니다. 도망간 범죄자 끝까지 처벌하겠다. 이른바 김봉현 방지법, 김봉현법, 입법 예고까지 준비 중인 법무부인데, 근데 법무부 또 바쁩니다. 또 이 얘기도 좀 연결이 되잖아요. 장혜찬 변호사님, 장혜찬 이사님, 어제 저희가 잠깐 전해드렸다시피 한동훈 장관이 지난주에 있었던 국정과제 점검회의에서 리허설 때부터, 글쎄요, 그 리허설인지 아닌지조차도 팩트가 아닙니다만, 리허설 때부터 실제로 했던 떨린다는 발언을 반복하고 연습했다. 이 부분 기사를 썼던 몇몇 언론사 삭제하고 수정 조치했는데 사실 법무부가 이거에 대해서도 허위 사실이다. 엄중히 묻겠다. 이렇게 좀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민주당 의원들도 그렇고 이번에 오보를 낸 오마이뉴스나 한겨레 같은 진보 언론들도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집착 어린 이 기스내기, 흠집내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우리말 쓰겠습니다. 한동훈 장관 흠집을 낼 수 있다면 물불 가리지 않겠다는 어떤 집착이 너무 강하게 느껴져요. 사실 한동훈 장관이 국정과제 점검회의에서 이 언론과 국회 질문 받을 때는 떨리지 않았는데 국민들 질문 받으니 떨린다. 공직자로서 책임감 느낀다고 한 거 저도 참 이 좋은 말씀이고 태도인 것 같다라고 여러 방송에서 칭찬한 바가 있는데 예. 이 말 자체가 여러 국민들에게 긍정적으로 회자가 되니까 사실은 이거 처음부터 준비한 멘트다라고 흠집 내려고 확인도 안 하고 무리해서 기사를 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법무부에서 이게 아니라고 해명을 하자 결국 정확하지 않은 보도로 오해를 불렀다면서 지금 사과하고 수정하고 있는데요. 언론사가 이렇게 가짜뉴스 내고 그냥 아니면 말고 하면 끝인가요? 지금 민주당 대변인인 김의겸 의원이나 민주당의 여러 인사들이 지난 정부,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가짜뉴스에 대해서 징벌적 손해배상제까지 도입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번 정부 들어서 말도 안 되는 가짜뉴스로 가장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 당사자가 바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인데 여기에 대해서 무분별한 더 탐사 같은 매체는 말할 것도 없고 이런 한겨레 정도나 되는 신문의 가짜뉴스에 대해서 이러면 안 된다라고 지적하는 민주당의 이 언론인 출신 의원들 한 명도 없습니다. 그 대상이 한동훈 장관이라 하여도 예. 가짜뉴스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해악을 생각한다면 좀 아닌 건 아니다라고 바로잡는 자성의 목소리가 진보 진영 내부에서도 먼저 터져 나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검찰은 피해자 편이고 국민 편이다. 오늘 속초를 찾아서 저 메시지를 일단 했습니다. 한 장관.